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임기 내 마지막이죠. 자, 사면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민감한 청원에 직접 답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었는데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그리고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 이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론적 입장이다, 아니다, 뭐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둘 중에 어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지 먼저 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면하고 싶으신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하고 그 이명박 MB를 남겨뒀을 때 네. 그때 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사면과 바터하려고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많았죠. 저는 글쎄 과연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얘기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뭐 김경수 전 지사, MB 그다음에 또 정경심 씨, 뭐 이석기 전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을 좀 떠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민 공감대라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찬성 여론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지금 이제 MB 사면과 함께 그걸 하고 싶으신데 그것보다는 가장 그 속마음은 그와 함께 김경수 전 지사 등을 사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두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주 뭐 원론적인 답변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 사면을 둘러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네. 이걸 밝힌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어쨌든 이 사면이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을 지키고 안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고 난 이후에 국민 화합이나 통합의 어떤 방향으로 이 사면을 좀 더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임기 마지막에 어쨌든 국민 대화합을 위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이라는 게 사면을 하지 말라는 청원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의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한 거지만 그렇게 좀 다른 생각도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 교수님께 이어서 여쭤보면 이게 뭐 좀 그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 인수위가 이제 국민께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좀 그 뭐랄까요 강하게 좀 반박을 했다고 할까요? 좀 비판을 했다고 할까요? 이게 또 다시 이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우리가 정권 교체를 많이 해봤지만. 네. 이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신구 권력이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맞고요. 물론 오늘 뭐 마지막 어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시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그 정말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내용을 하시려고 굳이 나설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 이전은 문 대통령도 약속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경호 문제로 이제 포기했던 그런 적이 있고 청와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여전히 그때 폐쇄성, 네. 그동안 이어왔던 뭐 나쁜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직격탄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마땅치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 만났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전하는지는 새로운 정권에서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예를 들자면 너무 저렇게 서두르는 것 그럼 좀 천천히 이렇게 참 살펴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앞뒤를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완전히 그 청와대 이전 자체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좀 그것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좀 편치 않네요, 보니까. 네.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예비비는 다 두 차례 나눠서 이제 네. 처리가 됐고 그 부분에서 연장선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사실은 제 기억에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임기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선 상황은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김두수 대표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직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렇게 상식적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지금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청와대 이전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일종의 제왕적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하듯이 그 어떤 절차나 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걸 걱정하죠.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위기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될 곳을 저렇게 좀 뭐랄까요. 너무나 급하게 이전하면 생길 수 있는 염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청원에 대한 답은 이 청원 제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마무리라도 이렇게 본인이 이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도 몇 번은 이제 직접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무리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친구 권력의 이게 충돌 양상이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지금 야외에서 해제하는 것을 두고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정권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저희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지금 현재 물러날 정부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좀 점령군 행세를 했고 청와대 문제도 사실상 인수위가 법적 권한도 예산을 쓸 권한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청와대를 이전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 마스크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이 코로나에 한 번이라도 감염된 비율이나 이렇게 면역 비율이 거의 30%를 넘었었고요. 비공식까지 합치면 50% 정도를 넘었었고요. 요 근래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풀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동안 당선인 측이나 지금의 야당이 계속 마스크를 빨리 해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막상 집권하게 되니까 이 마스크를 왜 해제하냐고 거기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이렇게 공을 뭐 가로채려고 하거나 공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본인들의 공으로 돌리고 싶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뭐 과학 방역이니 이런 이야기를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쓸데없는 신구 권력의 어떤 갈등 같은 걸 재점화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성희 교수님 말씀도 들어봐야죠. 글쎄요. 뭐 저는 지금 과학적 근거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수백 명 나왔을 때 우리가 초기에 이해하지 말고 있지만 수백 명 나왔을 때도 이것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마스크 뭐 의무화 또 거리두기 뭐 영업 제한 뭐 종교 행사 자제 이렇게 굉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10만 명 미만 10만 명 이하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몇십 배 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보면 국민들이 이제 그에 좀 둔감해져서 그런지 조금 증상이 있어도 지금 저 안 합니다. 네. 테스트를 안 하고. 지금 뭐 무슨 그 여러 가지 많이 있던 그런 어떤 테스트 하는 장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거는 실제 뭐 나온 몇만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환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다 풀어버리는 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말 뭐 이른바 정치 방역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저는 뭐 그러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 뭐 정말 많이 활동하게 하고 많이 국민들이 활동하면 자영업자들이 활기가 뛰게 하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죠 사실은. 진작 좀 해서 자영업자들 어려움 덜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거 보면 뭐 5월 2일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5월 9일 취임식 이전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완전 우리 다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좀 두 분께서는 이 마스크 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5월 말을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현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새 정부가 하느냐, 정부 현 정부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근거를 대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뭐 방역 우선이다 하면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막 영업 제한하고 마스크 뭐 의무화하고 동선 체크하고 다 했는데 그때보다 과연 지금의 상황이 더 좋냐 이겁니다. 그때보다 그 환자가 수십 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백 명 나올 때보다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뭐 거리두기 해제하고 뭐 마스크 해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통제가 심할 때도 일부 과학자들은 그랬습니다. 의사들은 실외 마스크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실외에서 다 이게 뭐 비말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실외 마스크는 강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이제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정부도 그렇고 인수위도 그렇고 이렇게 5월 말이다 아니면 지금 해야 된다. 그 근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계획이 없던 계획이 이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미 그 일정이 상당 부분 이렇게 갈 계획을 로드맵을 작성을 했었고요. 네. 또 이게 정은경 청장이 이 부분을 이제 주도해서 처리했는데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 비율이나 요 최근에 감염된 사람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전체 감염 중에 대부분이 요 최근에 감염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시 한 6개월 이상 재감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외 마스크는 지금 안 쓰는 걸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공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은 좀 지나친 말인 것 같고요. 이 일정이 그 방역청에 의해서 쭉 나온 로드맵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뭐 근거 없는 일종의 그 인수위 쪽에서 좀 시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뭐 지금 해야 하느냐, 뭐 앞으로 해야 되느냐, 새로운 정부가 그 얘기가 아니고 실외 마스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왜냐하면 비말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밖에서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귀를 안 기울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5월 2일 날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의도로 얘기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은경 청장이 정치적 목적이 없다라고 좀 반박을 하면서 마스크 프리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하겠다고 했던 마스크 프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노동 교수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사실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찌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좀 직격을 했다, 뭐 공격을 했다, 좀 공격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뭐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메시지와 어떤 충돌 양상 이런 것들이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결코 이제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네. 무슨 뭐 이제 정치적 해석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이런 것은 이런 모양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신구 권력이 뭐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대담에서 보니까 정권이 교체된 거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섰으면 더 잘 됐을 텐데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마땅치 않더라도 정말 이것은 대인배답게 큰 정치인답게 웃으면서 넘겨주고 웃으면서 넘겨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워낙 아주 정말 박빙의 네네. 차이 아니었습니까? 49대 48 거의 뭐 정말 질 뻔한 이길 뻔한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거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또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건 대선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지지자라도 굳게 지켜야 한다. 그게 지방선거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뭐 중도층이라든지 다른 어떤 일반 국민의 여론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지율 유지의 이제 한 원인이고
지난번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양자원을 그 사보임하면서 그랬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지자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으니까 우리 지지자라도 확고하게 지켜서 그다음에 투표장에 나오면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두수 대표께서는 요거를 좀 6월 지방선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영향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서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높은 이유는 일단 그분의 이제 통치를 해왔던 스타일과 인품 이런 걸 좀 국민들이 믿는다고 보고요. 네. 역대 정부에 대체로 좀 문제가 됐던 그 가족이나 친인척 이런 측근의 비리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이런 거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만 다음 정부를 창출하지 못한 그동안 대체로 한 10년 주기의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이게 5년 만에 있었기 때문에 이 5년의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습니다. 내부에. 예를 들면 촛불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부분의 그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독점해서 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역대 정권보다는 좀 높은 비율로 지지하는 거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개인적 리더십과 이렇게 성과를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방역 이런 걸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하신 말씀 하는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지방선거가 연장시켜서 생각하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검수완박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본회의 처리, 뭐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그 사개특위를 꾸리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그쪽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운영이 열어가지고 통과는 시켰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김두수 대표? 예, 일단 사개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합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개특위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한국형 FBI, 뭐 네. 가칭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 위한 6개월 정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출범하고 운영하는데 한 1년 정도 잡아서 1년 6개월 정도 되면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권을 좀 폐지하자 이런 게 이제 합의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상 이런 합의가 불리하다고 보고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항했고 싸웠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걸 반대했다라는 걸 기록에 남겨서 선거에서 우리의 수세적 그러니까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수세가 아니라 이것에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한 논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깼는데 사개특위는 어쨌든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이 구성은 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유불리나 뭐 형태가 달라질지는 몰라도 이것에 대한 것까지 거부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여야 합의가 깨진 상태고 특히나 그리고 동의한 적 없는 운영이 개최 자체가 그 국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좀 하면서 입법 독재다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그러려면 이제 뭐 중재안에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국민의힘은 정말 전략의 대실패고 네. 그걸 자꾸 이제 뭐 자꾸 수습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도 불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나왔던 원안 네.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원안 그리고 중재안 수정안 본회의 상정안 지금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다 다르니까 사실은 뭐가 지금 원안에 지금 현재까지 도대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처음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것과 달라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비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려고 했더니 그 부대 의견에 빼버렸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결국 처음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는데 뭐 그것이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면 뭐 그래서 이제 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서둘러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어쨌든 처음 전략이 이제 첫 잔줄 잘못 깼다 하더라도 네.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한 게 결국 국민의 어떤 검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뭐 약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증발시킬 게 아니라 어딘가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게 하든지 맡기든지 그러면 경찰 뭐 맡기려면 그에 맞는 제도적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 이런 면에서 저렇게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20초 정도씩만 향후 정부 내일 이제 검찰청법을 본회의 열어서 통과를 시키니까 어떻게 전망이 될지 뭐 대치가 극렬해지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수 대표. 먼저. 일단 뭐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뭐 빌리버스터나 할 수 있는 건 했지만 예. 절차를 밟아가는 데에서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표결로 이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 법안에 대한 문제만 남았지 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저지할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에 따르면.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건 정당한 건 아닌 거죠. 민주주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결국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뻔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갖고 그것이 무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그것이 뭐 회기를 2, 3일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뭐 하루로 해서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뭐 그러나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말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국무회의까지 또 임시국무회의 가능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다음 주가 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